예, 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이 산업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어, 여러분들께 이 강화학습의 이 수학적인 기초가 되는 확률 동적계법, 즉 동적계법과 관련된 강의를 이렇게 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의는 크게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확정적 동적계법.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동적계법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동적계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살펴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타이틀이 확률 동적계법인데 이 확률에 대응되는 이 개념이 바로 이제 마코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좀 용어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르코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확률 동적계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어떤 방법론이 바로 이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즉 마르코브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순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링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토픽을 본 무크 과정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동적계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로부터 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동적계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가장 이제 첫 번째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요.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보시면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이제 4개 행이 있고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4개 행, 5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직사각형의 메이즈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 1,1에서 여기 4,5까지의 최소 비용 경로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본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즉 1,1에서 4,5까지 가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최소 비용에 해당되는 경로를 찾고자 함이 본 문제에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각 칸에서는요, 우측 혹은 아래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1,1에서 내가 다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는 이렇게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우측으로 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내가 1,1에서 1,2로 갔다라고 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측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행렬 내 각 칸의 숫자는 그 해당되는 위치에 있을 때, 위치를 지나갈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로가 있을 때 경로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문한 칸들에서 발생한 어떤 비용들의 합으로 해당되는 경로의 비용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제가 이제 방금 형광색으로 표시한 어떤 경로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2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0. 자, 이게
바로 제가 이제 방금 표시한 하이라이트된 경로의 비용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설정 하에서 저희가 이 최소 비용 경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최소 비용 경로를 구하는 데 있어서요. 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주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최소 비용 경로를 구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아마도 가장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무식한 방법은 예, 맞습니다. 바로 1,1에서 4,5까지 가는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나열을 하고 각 경로별로 비용을 계산을 하고 그들 중에서 가장 작은 비용을 산출하는 그런 어떤 경로를 선택하시면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의 사이즈가 아마 지금 요 정도 사이즈, 4개 행과 5개 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정도 사이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을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그렇게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하는 그런 어떤 방식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이렇게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이렇게 분할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의 작은 문제를 풀고 그 결과를 활용해서 좀 더 큰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마 일반적으로 이 전체 큰 문제를 한 번에 풀기 어려울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택하는 어떤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정의를 하고 그 결과를 향해서 좀 더 큰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자, 이런 문제들을 다음과 같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를 해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 표현의 용이성을 위해서 자, 요 매트릭스에 있는 요 값들을 이렇게Cij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i가 이제 행이고 j가 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요 값은 이제 C1, 3이 될 것이고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C 뭐 3, 4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더 표기를 해보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변수, 그러니까 그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VIJ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요게 의미하는 바를 저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I, J라는 셀에서 예를 들면 목적지인 4,5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어떤 최소 비용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IJ라는 포지션에서 4,5까지 가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을 텐데 그 경로들 중에 최소 비용에 해당되는 경로의 그 비용, 최소 비용 경로의 비용을 VIJ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화면에 이렇게 좌측 하단에 있는 요 박스를 요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 요거를 이제 VIJ 값들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행렬 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풀고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을 때 요 빈칸들의 값을 좀 채워나갈 거예요. 자, 빈칸들의 값을 채워나갈 데 있어서 자, 우리가 만약에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래의 어떤 문제를 푼다라는 의미는 여기 v 1,1 즉
여기 셀에 해당되는 방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요 셀에 해당되는 값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V11이라고 하는 값을 찾을 수 있으면 즉 1,1에서 4,까지 가는 최소 비용에 해당되는 경로의 비용이다라고 저희가 VIJ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V11 값을 찾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 맞습니다. 답을 구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VIJ 값을 저희가 이제 찾아 나가야 될 텐데, 값을 이제 구해야 될 텐데, 자, 가장 확실한 거,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작은 사이즈의 어떤 문제, 즉 어느 요 빈칸들 중에 어느 값을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바로 구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V 4,5겠죠. 즉 4,5에서 4,5까지 가는 거는 자기 자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러면 이때 비용이 뭐죠? 맞습니다. 0입니다.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구할 수 있는 어떤 값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값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예. 자, 4,4의 경우를 볼까요? 자, 4,4인 경우에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자, V4,4라고 하는 거는 V44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44에서 이렇게 45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거쳐간 어떤 셀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자, 5 더하기 0이 되죠. 그래서 얘가 5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즉, V35에 있는 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V35라고 하는 셀에서는요. 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V35 같은 경우에는 자, 35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어떤 경로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때 발생한 비용은 9 더하기 0이 돼서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V35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V43도 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E5 같은 경우도 구할 수 있겠죠. 왜? 어차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셀들에서는 각각의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셀은 어떤 셀이냐면 V34입니다. V34. 자, V34를 보도록 할게요. 자, V34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요. 3,4에서 목적지인 4,5까지의 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들 중에 최소 비용에 해당되는 경로에 그때 발생하는 비용. 그게 바로 V34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V34에서 예를 들면 자, 34라는 포지션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엄밀히 이제 말씀하면 이제 이런 어떤 경로겠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이 경로가 될 텐데, 자, 이거를 이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3,4 있기 때문에 6이라는 비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합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4,4로 이동하죠. 자, 근데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4,4에 있는 5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다음 포지션인 4,4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입니다. 예. 그럼 여기다가 최소 비용 5를 더해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11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3,4라는 위치에서요.
자, 내가 아래로 가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최소 비용 경로의 비용입니다. 그게 바로 11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3,4에서 두 가지 선택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래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최소 비용 경로의 비용이 됩니다. 왜? 어차피 3,4라는 위치에서 6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아래로 가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4,4가 되는데 그 4,4에서의 이 5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4,4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 경로의 비용이에요. 그럼 6 더하기 5를 해주면 뭐죠? 맞습니다. 3,4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아래로 간다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최소 비용 경로의 비용이 됩니다. 그게 11이에요. 좀 말이 길죠? 자, 만약에 다른 선택지를 선택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아래로 가는 선택지고요. 만약에 우측으로 가는 선택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일단 어차피 3,4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6이 있고요. 그죠? 예, 6이 있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자,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9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9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예, 3,5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에요. 그래서 6에다가 9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15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3,4에서 내가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인 우측으로 이동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3,4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15라는 얘기예요. 자, V34를 값을 구해야 되는데 V34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3,4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래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3,4에서 아래로 가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3,4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11이고요. 만약에 3,4에서 우측으로 간다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3,4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15입니다. 자, 저는 3,4, V34라고 하는 거는 뭐죠? 3,4에서 목적지까지 갔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에요. 그리고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래로 갔을 때 11, 우측으로 갔을 때 15죠. 자, 그러면 V34가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값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11과 15의 최소값인 이 11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34의 값이 됩니다. 조금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값을 구하고 나서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어떤 셀 값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를 들면 V43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43에서는 어떻게 되죠? 43에서는 지금 우측으로 가는 의사결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8이 되죠. 자, 8이고요. 그럼 V43은 기본적으로 4,4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 8과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 선택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4고요. 4,4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5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13이 되고요. 자, 이게 13이 되죠. V43은 어차피 4,4에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우측으로 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13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뭐 2,2 지금 현재까지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못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값이 있어요. 뭐죠?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즉, 우리가 현재까지 요렇게까지 계산을 했는데 이런 어떤 계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어떤 셀들의 값은 이거일 겁니다. 자, 이거 뭐 다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이거는 구할 수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걸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정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얻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셀 중에 하나인 예를 들면 V33이라는 값을 한번 계산을 또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 번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V33이에요. 마찬가지로 3,3이라고 하는 셀은 지금 현재 이제 여기죠. 기본적으로 이제 2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 아래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아래로 가게 되면 자, 3,3에서 아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13이죠. 왜냐면 자, 아래로 가게 되면 4,3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요 13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4,3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15라고 하는 값, 즉 2 더하기 13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맞습니다. 3,3에서 아래로 가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15라는 의미예요. 자, 동일한 논리로 예를 들면 3,3에서 이제 우측으로 가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3,3에 있기 때문에 2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측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다음 셀이 뭐가 되죠? 예, 바로 3,4죠. 자, 여기에 이제 11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다 11을 더해줍니다. 그럼 13이 나오죠. 자, 13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맞습니다. 3,3에서 내가 지금 두 개 선택지 중에 하나인 우측으로 가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3,3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13이에요. 자, 3,3에서는 아래로 가는 선택지와 우측으로 가는 선택지 두 가지밖에 없고요. 3,3에서 아래로 가는 의사결정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15고 최소 비용이 3,3에서 우측으로 가는 의사결정했을 때 발생하는 최소 비용이 바로 13입니다. 자, 그럼 뭐가 돼야 될까요? 3,3에서 V33이라고 하는 값은 두 가지 선택 중인데 두 선택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각각의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최소 비용이 15, 13이고 그럼 당연히 V33은 그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인 13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뭐죠? 3,3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13이고요. 그러면 3,3에서 그런 어떤 13이라는 최소 비용을 갖기 위해서는 3,3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우측으로 가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요 빈칸들을 쭉 채워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은 어떤 것일까요? 이 값 구할 수 있고요. 이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금 V 표시를 한 것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이 값과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현재까지 내가 또 추가적으로 V라고 하는 표시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거 계산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빈칸들을 쭉 채워나가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V11이라고 하는 요 지금 방금 표시한 요 셀에 있는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 자, 궁극적으로 이렇게 24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4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VIJ라고 하는 값의 정의에 따라서 1,1에서 4,5까지 가는 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 경로의 비용이 바로 24라는 거죠. 자, 그래서 24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1,1에서 4,5까지 가는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나열을 하고 비용을 계산한 다음에 그 비용들 중에 가장 작은 값에 해당되는 게 바로 24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구조를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최소 비용이 24인 건 알겠는데 그럼 24라는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말 그대로 최소 비용 경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최소 비용 경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각각의 셀에서 지금 우측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래로 가는 게 좋을지를 우리가 매 단계마다 판단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최소 비용일지, 최소 비용 경로일지를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북키핑을 한다면, 지금 이제 레코딩을 계속 기록을 해 놓는다면, 우리가 그 기록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24에서는요, 어차피 각각의 선택지들은 아래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자, 24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래로 갈 때 24라는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라는 셀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아래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는 거나 둘 중에 선택지가 있는데, 우측으로 가는 게 최소값을 야기했다고 하면, 22라고 하는 최소 비용을 결정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8로 여기 2,2라는 셀로 왔죠. 근데 이 18입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가든가 우측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래로 갔을 때 요 최소 비용 18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음 셀이 어떻게 되죠? 예, 3,2가 되죠. 3,2에서는 자, 이 16이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이동할 때 1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3이라는 셀이 나왔어요. 그럼 3,3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우측으로 가야지 13이라고 하는 최소 비용이 나오게 돼요. 즉 3,3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13이고, 그 3,3이라는 셀에서는 우측으로 이동해야 그 13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왔죠. 자, 3,4라는 셀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래로 가는 게 최소 비용을 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우측으로 가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요 지금 방금 표시한 요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예, 맞습니다. 바로 최소 비용 경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 경로의 비용은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5 더하기 0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이 빠르신 분들은 쭉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다 더하면 24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보았던 어떤 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i라는 셀, 그 다음에 여기는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어떤 행이 될 것이고요. 여기가 j이고, 여기가 j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행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요, ij라고 하는 셀에서는 자, 아래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vij라고 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했습니까? i, j 플러스 1. 그 다음에 i 플러스 1, j에 해당되는 v값을 참조를 해서 기본적으로 ij에 해당되는 v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어요. 자, 요걸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vij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ij라는 셀에서 우측으로 가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 ij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cij와 자,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요 ij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셀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vij 플러스 1을 더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자, 그럼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ij라는 셀에서 우측으로 가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최소 비용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비용이 바로 cij 더하기 vij 플러스 1입니다. 왜? 자,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 다음 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여기 vij 플러스 1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면 결국은 ij에서 우측으로 가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다음 셀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요 경로의 비용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ij에서 우측으로 간다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최소 비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이거 아래로 간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CIJ에다가 다음 셀은 어떻게 되냐? V I 플러스 1J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셀은 I 플러스 1J예요. 여기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VI 플러스 1J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를 더해주면 뭐가 되죠? 맞습니다. IJ에서 지금 아래로 가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최소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IJ라는 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우측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고 각각의 선택을 했을 때 IJ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 바로 이 두 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VIJ라고 하는 거는 IJ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최소 비용이니 결국은 이거의 최소값이 바로 VIJ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요 위에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 VIJ는 CIJ 더하기 VI J 플러스 1 혹은 CIJ 더하기 VI 플러스 1J가 되죠. J 이거의 최소값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재규식을 통해서 자 좌측값을 구하려면 우측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측값에서 가장 작은 값이 바로 이 값이었고요. 자, 이 값을 활용을 해서 이 값 구했고 이 값을 가지고 또 이 값을 구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셀 값들을 쭉 찾아와서 궁극적으로 이 값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재규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모델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와 같은 방식을 바로 저희가 이제 동적 계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작은 예시를 통해서 이 동적 계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